네, 올해 초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가 어제 대통령 연두 업무 보고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이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외교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요. 1월 6일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 이제 보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제 대북 정책의 뭐 방향이라 할까 초점이 일단은 북핵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대북 정책뿐만이 아니고 우리 외교 정책 전반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런 그 과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이라는 모험을 강행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긴박하게 여러 가지 국면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예전같이 대응을 해서 또 북한이 오판하게 한다면은 5차, 6차 핵실험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분명히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누차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번 4차 핵실험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흔들고 또 북한 핵 문제의 그 근본적인 성격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 외교가 북핵 대응과 또 그에 따른 대북 압박 기조하에서 전반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지 이제 20년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 모두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결과는 이제 4차 핵실험까지 이렇게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좀 뭐 더 이제 차별화된 강력한 뭐 대가를 이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뭐 차별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대북 정책, 특히 북한 핵 정책에 관해서는 이전 정부나 저희 박근혜 정부나 압박과 대화의 그 투트랙 기조화에서 추진해 왔다는 데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굳이 차이점을 본다면 노무현 정부는 대화 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하면은 이명박 정부는 좀 압박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을 것이고 이번 박근혜 정부는 그 양자를 아우르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발이 있으면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고요. 정부 출범하기 직전에 3차 핵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보리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로 대응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헌법에까지 명기를 하고 또 중국, 러시아하고까지도 일체의 그런 북핵 문제에 관한 대화를 거부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심지어는 이제 막판에 와서 지금 4차 핵실험까지 감행을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전략적인 소통을 아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이제 중국의 역할이 뭐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우리 정부가 사실 그동안 중국의 공을 많이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뭐 열병식에도 이제 참석도 하고 일부에서는 뭐 중국 경사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에 그동안 공을 들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핵실험 이후에 중국의 태도를 보면은 뭐 과연 그동안에 공들인 것이 뭐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는 지난 3년 동안에 정상급에서부터 실무 레벨까지 아주 긴밀한 그런 소통을 해서 늘 말씀드렸듯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이 보이고 있는 그런 반응을 두고 한중 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제 무리라고 보고요. 또 이제 뭐 지렛대도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3년 동안 아주 깊어진 내실화된 그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바로 지렛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중국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또 단호하게 대통령도 발신을 하셨고 또 저희 외교장관도 했기 때문에 중국이 깊은 고민에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짐을 발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중 관계는 뭐 한미 관계와 더불어서 저희가 조화롭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사건을 두고 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투자했다고 해서 당장 수익이 오는 건 아니고 특히 외교는 또 해임 기간이 길어서 예. 투자한 것을 또 회수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한반도 미래를 향해서 한중 관계는 소중한 그 파트너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는 투자를 해나갈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굉장히 이제 핵실험을 단행했고 감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뼈 아픈 상응하는 대가 이거를 이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뭐 중국의 에너지 뭐 공급을 뭐 중단을 시킨다든지 일본이 이제 북한 선박을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뭐 아이디어들이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안보리 제재는 관련국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합의를 이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국들의 그 독자적인 제재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쉬울 수 있고 또 효과 측면에서 어쩌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일본, EU, 호주 등은 이미 독자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벌써 의회에서 하원의 그 대북 제재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그 속에는 소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 통합돼서 입법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그러나 그건 앞으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저희들이 보완적인 그런 수단으로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안보리에 집중을 하고 그러나 양자 제재 측면에서도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는 뭐 대략 일정상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할 수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는 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소망이고 그런 목표하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고 시간보다는 저희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미 동맹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이고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한중 관계고 뭐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자꾸 제로섬 시각에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늘 그것이 양립 가능하고 또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문제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외교는 한미 국가나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한중 관계를 파트너십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지난번 핵실험 이후에 B-52 그 전략 자산을 정개한 것이라든가 또 안보리에서의 그런 제재 국면에서 한미 간의 그런 노력도 모두 우리 주도하에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 하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우리의 그런 역할을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중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따라서 중국의 역할을 견뎌내는데 한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미국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런 그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제 전방위적인 평화 통일 외교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첫 남북 차관급 회담도 이제 결렬이 됐고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경색된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도 어제 업무 보고에서 남북 관계가 이제 어렵고 정체 상태가 이제 불가피하다. 뭐 당장은 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자회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북한을 배제한 통일 외교 이게 좀 어떤 뭐 진전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은 당연히 그 북한을 주로 상대로 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겠습니다만은 국민과 또 국제 사회와 함께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면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외교부는 그런 통일을 위한 전반적인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독일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동서독의 그런 화해도 중요했지만은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간의 화해 못지않게 국제사회, 특히 주변 사국의 지지와 성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 외교를 특히 이런 북핵 국면이라는 것을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저희들이 좀 더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외교로서 활용을 해갈 생각이고요. 또 글로벌 그런 외교 측면에서도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그런 자산으로 해가지고 기여 활동을 계속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국제회의하고 기구에 10개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다자역의 전성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위상을 좀 활용을 해서 국제적인 그런 공공재 증진의 측면에서 더 큰 기여를 해서 우리의 그 기반을, 지지 기반을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공공외교 측면에서도 예. 통일 컨텐츠를 좀 많이 보강을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재동포 사회와의 네트워크도 확충을 하고 또 경제 측면에서도 역량을 강화해서 전반적인 통일 외교 환경을 구축하는데 또 다른 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이제 12월에 한일 두 나라가 위안부 협상 타결을 이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에 큰 이제 파고를 넘었다.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됐다. 이제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인 것 같아요. 딴소리를 자꾸 하는데 위안부 강제연행 같은 걸 이제 부정하는 아베 총리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어제는 또 독도가 또 일본 땅이다라고 또 주장도 하고 계속 딴소리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 같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3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그런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그러나 작년에 그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시작으로 뭔가 물꼬가 좀 트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어서 또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열렸고 연말에 이제 위안부 문제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잘 활용해서 선순환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위안부 합의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전반적으로 일본 국내 정치적인 동기에 기인하는 것이 내부용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국내 정치적 어려움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하면 했지 일본이 더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이 일본 측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고 일본에서도 상응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금년 한 해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한일 협력의 시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안보라든가 경제 측면에서 협력은 과거사 문제와는 달리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투 트랙 기조화해서 안정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외교안보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